여러분, 대선 20일 앞두고 대규모 현금 살포라. 뭘까요? 추경입니다. 추경. 예, 추경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추경을 적어도 2022년 2월 14일 전후에서 임시국회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15일로 되어 있는데 정정합니다. 14일 전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누가 이야기했느냐? 조오섭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예측한 대로 여러분, 그죠? 예측한 대로 결국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선거 전 돈 풀기 결국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선거 전 돈 풀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거 전에 돈 풀어서 독특한 재미를 봤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서 말입니다. 180석이 넘는 공룡 여당으로 지금 성장했어요. 지금 민주당은요,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계엄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엄 빼놓고는. 그 정도로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준 거예요. 몰표를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은 알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돈을 뿌렸어요.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혔어요. 작년에는. 부산시장도 야당에서 되고요. 서울시장도 야당에서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또 우리를 놀리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2월 14일 날 추경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예요. 진짜 대선 한 20일 앞두고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규모가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야기한 금액 25조에서 30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요.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설치를 위한 감염 예방법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또 돈 푸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추경도 하면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도 지금 만들어서 또 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대통령 선거에 이게 돈을 뿌리면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게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막걸리 받아준다고 난리고 돈봉투 준다고 난리고 고무신 준다고 난리였던 게 이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우리의 혈세, 자기 돈만이 아니에요. 저도 냈고 여러분도 낸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뿌려서 말입니다. 전 국민한테 뿌려서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룡 여당이 된 것처럼 또 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번에는요.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 피해 엄청 많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예요? 50만 원 미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50만 원 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받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집중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자영업자 표를 흡수하겠다는 뜻인가요? 여기에다가 감염병 대응기금이라는 건 또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 국민에게 또 뿌리겠다는 뜻인가요? 야, 참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금권 선거가 어디 있냐. 표파리들이 그만큼 지금 날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지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지금 민주당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데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백기잖아요. 홍백기. 추경 안 한다 하더니 다시 이제 추경 또 검토한대요. 게다가 세수까지 엉터리로 추계해서 돈 남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국민들에게는 가련 주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을 징벌적으로 뜯어갔잖아요. 그런데 남는 돈이 60조나 돼요. 60조. 작년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10%가. 거의 1%가 넘어요. 11%가. 그렇게까지 세수 추계를 잘못했으니 초과세수가 많으니 여당에서 이야기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도 결국은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이거 막을 수 있느냐? 야당도 못 막습니다. 선거 앞두고 어떻게 막습니까? 선거 앞두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표가 그야말로 휘청휘청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야당이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말입니다. 돈은 뿌려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뿌려집니다. 돈 뿌려지고 그 돈이 뿌려지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민주당에 몰표를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국민이 재정의 노예,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준다면 받아야죠. 받지만 이제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단순하게 돈 준다고 받는다는 거 이거요. 결국 내가 다 토해냅니다. 그것도 내 자식 때에 가면 몇 배를 토해냅니다. 그만큼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많이 뿌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40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022년 올해입니다.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세상에나 207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51.66% 늘었습니다. 5년 만에. 단 5년 만에 말입니다. 국가 예산이 51.66%가 늘었어요. 국가 예산이 51.66%가 늘었으면 여러분, 이게 누가 돈을 내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냅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냅니까? 내기야 내겠죠. 찔끔찔끔 우리처럼 냅니다. 우리처럼. 결국 말입니다. 국민한테 세금 폭탄이 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세금 폭탄이. 돈 뿌리면 뿌리는 만큼 다 돌아갑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돈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서 물가도 폭등합니다. 물가 폭등해요. 물가 폭등하면 대표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게 자산이 또 폭등할 수 있죠. 부동산 폭등합니다. 부동산 폭등하면 여기에 공시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세금 폭탄이. 안 그래도 정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나 물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또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 2중, 3중, 4중 가렴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 세금은 우리가 내야 돼요. 돈 뿌리는 거 전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다 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지요.
대한민국의 정상은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깃틀 아래서 시장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대로 대한민국이 가면 참 안타까운 그리스나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궁극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이야기,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변화하세요. 저도 변화할게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는 만들지 말자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비정상을 완전히 박살내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저는 돈 뿌리고 이런 데 너무 현혹돼서 결국은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 충격은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민주당의 어떤 지금까지의 돈 뿌리기 정책이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나라로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거든요.